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막 되게 친절하게 막 알려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채팅이나 이런 걸로 알려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해도 주저하지 말고 나한테 받아갈 수 있는 거, 이 수업 때 받아갈 수 있는 거 다 받아가자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Q10 수업을 들으시잖아요. Q10 수업은 저와 강사님의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는 사실 Q10이 조금 더 나으실 수 있어요. 한국 시장은 좀 과열화된 분위기 속에 지금 물건을 뭐 100 원씩 싸게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특히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Q10이 오히려 좋은 장으로 여러분들에게는 다가갈 수 있으니, 제게 조금 배우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좋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상품을 어떻게 소싱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떤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아이템들이 좋은지, 한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물건을 판매를 하면 좋은지, 요런 것들은 저한테 얻으시면은 좋겠고, 그리고 해외에 판로 개척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저랑 같이 강사님으로 오시는 남자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출을 많이 내시는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저랑은 조금 타입이 다르시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장은 조금 더 Q10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쉬울 수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몇 회차를 진행을 해 보니까 대부분의 저희 수업을 끝나신 분들은 화성 요 매출이 나는 게, 제가 드린 상품은 매출이 잘 나시는데 그 외의 상품들은 거의 일본 Q10에서 매출이 좀 많이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의 선배들의 사례들을 조금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몇 분이 해 주셨는데, 사입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 달라는 분이 계시고, 중소형 키워드 자세히 알려 달라는 분, 그리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이 제일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마케팅 부분을 구매가 이루어지게 하는 부분과 키워드, 그리고 어떤 사이트에서 구매하면 좋은지, 요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상품 소싱 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 소싱은 제가 또 네이버에서는 메인으로 하고 있는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어떻게 소싱을 할 수 있고, 제가 또 지금 개발하고 브랜딩화를 하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을 발전해 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또 낱낱이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또 벤치마킹해서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딴 건 좀 알겠는데 팔 물건을 어디서 구매하는지 모르겠다고, 딴 건 좀 아시나요? 딴 건 얼마만큼 아시는 거죠? 선생님. 네. 좋습니다. 딴 건 좀 아신다면 그러면 심화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일단은 제가 물건을 어떤 식으로 파는지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를 해 드리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제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네이버에서 강의가 메인이고요. 강의를 메인 잡으로 하고 있고, 서브 잡으로 쇼핑몰을 하고 있고, 쇼핑몰은 제가 운영하는 거는 지금 한 6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는 5개 정도, 6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플랫폼에 입점을 해져 있고, 그리고 카페24 쇼핑몰로는 한 4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직원이 많지 않습니다. 제 수강생 출신이었던 직원 2분이 저희 회사 메인 직원이고, 나머지 2분의 알바까지 해서 4 명을 제가 월급을 주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쇼핑몰에서 나오는 매출, 실제 매출은 제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실수령액으로 현금을 가져가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이 규모라고 하면 '얼마로 버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온라인 쇼핑몰의 대부분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여러분? 영신 님께서 입 모양으로 지금 15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 맞으세요? 15%. 혹시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쇼핑몰 만 원짜리 하나 팔면 나한테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 얼마나 될까? 희애 님 20%, 은지 님은 40%. 네.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일반적으로 20% 에서 30% 정도로 올인을 생각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쇼핑몰은 쪼끔 특이한 쇼핑몰이에요. 저희는 명함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 드리면,
명함 제작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저희 회사 쇼핑몰은 어 요거예요. 인스타그램 명함이라고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요 명함입니다. 투명한 요 틀 안에 마케팅 용도로 많이들 구매하시는 명함인데요. 이 명함을 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명함 요렇게 있죠. 그리고 인쇄물 요런 쪽 요런 쪽이 저희 회사는 메인이고요. 그리고 로켓 배송에 지금 한 달에 한 1,000개 정도 저희가 물건을 넣고 있는 거는 유아 제품인 이 도루 테이프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 상품을 판매를 하실 수 있도록 상품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파셔도 되고 국내에 파셔도 되고 제가 도매 가격으로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편하신 가격에 판매를 아시는 뭐 육아 카페에다 파셔도 되고 뭐 밴드에 파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집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파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데 이건 제가 제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조를 한 거고 여기에 있는 명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인쇄소에다가 넣어 가지고 제품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마진율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랑은 좀 다르게 일반적으로 마진율 20에서 30% 정도 되지만 저희 회사는 한 매출의 퍼센트가 한 40에서 50% 정도로 마진율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 마진율에는 사실 넣어야 되는 부분이 마케팅비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는 마케팅을 하나도 안 하면서 "오가닉하게 판매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걸 가지고 오가닉하게 판매하는 걸로만 저희 회사는 매출이 나요. 그래서 수익률이 훨씬 더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마케팅을 안 하는 거는 제가 틈새 시장을 잘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상품을 등록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올렸기 때문에 요렇게 마진율이 좀 괜찮은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광고를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마진율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명함은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또 반품이나 교환도 없고 한 번 제작해서 나가고 나면은 CS가 또 없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해 드린다라고 하면 그림을 좀 잘 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좀 잘 팔려요. 요즘에 배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배달 리뷰 써 주세요."라고 하는 손글씨 요렇게 적혀져 있는 메모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메모 스티커인데요. 요 스티커도 꽤나 잘 팔리는 편이고 요거는 저희 회사에서 개발했는 책이고 커플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책이고 여기에 있는 거는 인스라고 하는 건데 인쇄소 스티커를 뜻합니다. 인스 떡메 시장도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디자인 쪼끔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명함 시장은 지금은 좀 과열이 돼서 리뷰가 좀 많이 쌓여져 있는 상위 판매자들이 좀 잘 팔리는 편이고 가격 경쟁력에서 좀 밀리고 CS가 좀 많다라는 단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아니기도 하고 저희 경쟁사가 된다라는 싸우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명함 쪽으로는 오지 마시고요. 제가 좀 추천을 해 드린다면 '인스나 떡메 쪽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상민 님이 "틈새 시장 찾는 방법을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기본적으로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음 여러분 쇼핑하는 거 좋아하세요? 쇼핑 좋아하시나요? 떡메는 떡 메모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이 요런 메모지가 있으면 요 위가 그 떡제본으로 묶여져 있어서 한 장 한 장씩 떼서 쓰는 메모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걸 떡메라고 불러요. 떡메 키워드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서 찾아보면 네이버 키워드 광고 사이트에서는 네이버에서 한 달 동안 일어나는 검색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광고를 좀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네 별로 볼 자료는 없지만 키워드 검색량은 확인을 해서 보여 드릴게요. 떡메. 제가 떡메를 얘기했죠. 떡메. 그리고 인스 랜덤 박스 요런 것들을 한번 검색해서 보여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인스랑 떡메가 검색량이 지금 여기에 숫자가 보이실 건데요.
PC 모바일 포함해 가지고 인스 같은 경우에 PC 모바일 포함해서 2만 정도 검색량이면 나쁜 검색량은 아닙니다. 나쁜 검색량이 아니라는 거는 제가 클릭을 해서 봤을 때 보면 한 달에 꾸준히 이 정도는 검색량이 있는 거예요. 좀 좋아지는 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2만 정도의 검색량이라고 하면 1년 내내 먹고 살 수 있는 네 키워드이고요. 나 별로 안 좋아한다고 네 개인적으로 선호도는 있으니까. 네 떡매라고 하는 것도 편차는 쪼끔 있지만 얘도 한 달에 만 정도의 검색량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다꾸 다이어리 꾸미기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서 파생된 키워드예요. 그래서 제가 "상품 사는 거 좋아하냐?"라고 여쭤봤던 이유는 세상사에 관심이 많아야지 물건을 찾는 데에 특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쇼핑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내가 물건 살 것들을 팔려고 하는데, 내가 사고 싶은 걸 팔려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시장에는 어떠한 상품들을 고객들이 사고 있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이어리 안 꾸미고요. 전 배달도 안 하고 하물며 저는 명함도 안 들고 다니는데 명함 쇼핑몰을 하고 있고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꼭 사고 싶은 물건들을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고객이 찾는 물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를 쪼끔 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틈새 시장을 찾을 수 있는 건데, 틈새 시장을 찾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고 어느 정도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오랜 경험이 나에게 뒷받침되어 줘야지 내가 물건을 이게 틈새 시장이라는 걸 파악했을 때 그 틈새 시장 안에서 내 시장을 넓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트렌드를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컨대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 중에 하나는, 혹시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 자주 보시나요? 네. 거기에 나오는 거는 다 트렌드 상품들이에요. 얼마 전에 헨리가 거기 나와 가지고 욕조에서 물 받아 가지고 옥상에서 샤워했죠. 그때 그 상품 파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예고편에 먼저 그게 떴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당장 해야 되는 거는 욕조 찾는 일이에요. 그리고 상품을 바로 등록을 하는 거죠. 욕조, 헨리 욕조, 나 혼자 산다 욕조,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요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트렌드에 맞춰가는 거. 네. 예능을 봐야 되는 부분은 이래서고, 드라마도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그 김희애 나왔었던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네. 그게 제목이 뭐였었죠? 바람 피는 거? 아 네. 부부의 세계. 네. 네. 부부의 세계에서 나왔 김희애 님이 여기 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죄송합니다. 뭔가 드립을 치려다가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네. 이 부부의 세계에 나왔었던 김희의 진료실 안에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을 유튜브에서 또 리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림이 상징하는 바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뇌피셜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때 이 뇌피셜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찾아보신 분이라면 그 그림을 여러분들도 찾아 가지고 인쇄를 맡겨서 판매를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매출로 연결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민서님 배경이 그냥 사진이죠. 사진 가상 배경으로 넣어진 거죠. 네. 지금 민서님 배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도 저런 그림이 어찌 보면 풍수지리 그림 뭐 이런 걸로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 그림을 좀 팔고 싶은데 관심이 있는데 어떤 그림을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요즘에 그림을 많이 사시는 분들은 풍수지리에 좋은 그림들을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해바라기 그림도 많이 사시고 집안이 좀 좋아진 달마도 같은 것도 사시고 하거든요. 고런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 키워드를 찾을 때 그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풍수, 지리, 액자 뭐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찾아보면은 이 해당하는 키워드와 유사한 키워드들을 쭉 같이 이렇게 붙여 넣어 주면서 돈 들어오는 그림 이런 키워드들이
내가 팔아야 되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뭐 그림이라든지 액자를 팔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그림을 판매를 할 건가? 귀걸이를 판매를 하고 싶다면 귀걸이 중에서 어떤 귀걸이를 팔아야 될까? 원피스를 옷을 팔고 싶다면 어떤 옷을 팔아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카테고리를 생각을 했다면 두 번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그 해당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어떠한 상품을 판매를 할 건지는 고객이 찾는 상품을 검색을 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고객이 왜 살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궁금해하고 뜯어보고 고객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틈새 시장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수업이 약간은 시작이 상품 이야기만 이렇게 되게 잔뜩 했는데, 쪼끔 이어서 근데 이 얘기를 하나 해 드리자면 제가 틱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틱톡 코리아라, 틱톡 아시나요 근데? 여러분 틱톡 하세요? 음. 틱톡 혹시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틱톡 영상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어 이 상품 팔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중국에서 물건을 찾아 가지고 한국의 브랜딩화를 진행을 하려고 해외 상품을 어찌 보면은 벤치마킹 해 가지고 하는 거죠. 제가 링크를 지금 PC로 보내고 있는 중이라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상품 뭐냐면 이겁니다. 요렇게 하고 자요. 하고 자고 나서 일어나면 머리가 이렇게 풀었을 때 요렇게 돼요. 보셨어요? 네. 그래서 요 상품을 제가 중국에서 지금 찾아 가지고 보여 드릴까요? 이게 전 세계에 지금 없대요. 그래 가지고 이거 구하는 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 팔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어디서 파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상품을 이름을 롤링 나잇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서 상표 출원을 하고 모델을 오늘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모델분한테 사진을 찍어서 상품을 등록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서 틈새 상품을 좀 찾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아니 이거 해외에 있는 건데 한국에 그럼 정식으로 수입하는 건가요?'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정식으로 수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수입하면은 브랜드 권한도 받아야 될 것이고 이 브랜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유명한 또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냥 '틱톡에서 이 모양 봤어. 이 소시지 모양 봤어.' 이것만 유명할 뿐이지 그 나머지가 유명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자체 상품을 개발을 해 가지고 제가 판매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 대, 20 대들을 좀 타겟으로 판매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했는데 잘못돼 가지고 없죠. 네, 그 생머리가 됐는데 어쨌든 하고 이렇게 자는 요런 상품이에요. 특허가 이거 자체가 디자인 특허가 나오지를 않아요. 외국 제품도 그렇고 국내 제품도 어디에서 구해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아직 수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모르실 거랍니다. 네. 제가 어떻게 상품을 일단은 틈새 키워드를 찾는지부터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거고, 이렇게 상품은 다양한 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특허는
국내 특허는 달라요. WTO에서는 특허에 관해 가지고 국제 특허가 있는데 국제 특허를 내주지 않는 이상은 상관은 없고 디자인 특허에 대해 가지고나 실용 실황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이 해당하는 저작권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특허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품을 중국에서 찾아 가지고 한국으로 수입을 한 다음에 제 브랜드로 제가 디자인 특허를 낸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내 주변에서 팔 만한 물건들 없는지, 또는 인스타그램에 너무 괜찮은 물건을 찾았어요. 나도 이거 한번 팔아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스크랩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상품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수업을 들었을 때에 그 상품을 찾아 떠나실 수 있게 돼요. 저는 항상 그래서 이런 신기한 제품들을 보면은 다 북마크를 해 놓고 캡처를 다 떠 놓고 다 냅뒀다가 그 상품을 시간 날 때마다 다 검색을 해 가지고 다 봅니다. 웬만하면 중국 시장이 다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상품들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고, 저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 쇼핑몰을 하시면 가장 큰 장점을 하나 얘기해 드리면, 쇼핑몰을 하면 쇼핑을 잘 안 하게 돼요. 물건을 잘 안 사시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 내가 팔고 싶은 물건처럼 느낄 거기 때문에 다 물건 장사할 생각하지 사업할 생각하지 내가 이거를 소비하는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쇼핑몰이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더 벌려 줄 수 있는 거는 내가 돈을 쓰는 걸 막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사업을 이제는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는 모든 상품들을 쳐다보실 때 '도대체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만들었어? 어디에서 갖고 왔어? 누가 갖고 왔어? 누가 만들었어? 당장 전화를 해 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물건들 하나씩 이렇게 보면은 뒤쪽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해 가지고 "나한테 상품 줄 순 없냐?" 이런 것들 물어보시면 되죠. 혹시 이 빛 아시나요? 요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아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요거 제가 아이 캔디 브러쉬라고 하는 올리브영에 있는 브러쉬인데요. 이 빗을 제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저희 회사에서 이 회사의 쇼핑몰들을 전체 운영을 해 주고 있어 가지고 음 쿠팡이 제일 잘 나가요. 자사몰보다도 쿠팡에서 좀 잘 나가서 저희 회사 상품은 여기에서 헤어 브러쉬라고 하는 키워드를 찾아보면은 1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에서 한 달에 가져가는 수량만 한 8천만 원치 가져갑니다. 그래서 8천만 원치 가져간다라는 거는 이 가격에 한 60 에서 70% 가격에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좀 '많이 팔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없는 데가 거의 없이 맞아요. 네. 뒤에 거울 달려 있고 크기도 되게 다양하고 서 있는 것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네, 되게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요즘에 롤빗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빗만 하나 팔아 가지고 연매출 한 80억 정도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처음부터 이 빗을 만든 거는 아니고요. 박람회를 가서 이 빗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만나 가지고 판권을 샀어요. 판권을 사고 이 상품을 아예 다 산 거죠. 판권을 샀으니까. 그래 가지고 디자인이랑 이런 거 다 사 가지고 상품을 계속 디벨롭 해 가지고 온라인 영업을 하고 오프라인 영업을 해 가지고, 회사의 대표님하고 이사님 두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주예요. 공장도 외주고 저희 같이 온라인에서 전문적으로 팔아주는 사람들도 외주고, 그리고 쿠팡 로켓 배송에 집어넣기만 하니까 저희가 뭐 상품 관리만 해 주고, 배송해 주는 회사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랑 이사님 두 분 앉아 가지고 돈을 다 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 하나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네, 이런 경우들의 사례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 놓으시면, 굳이 내가 처음부터 다 뭐 하나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성 대표님에서는 특히나 많아요. 왜냐하면 손재주가 금손들이 많으시니까. 내가 처음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상품을 전략적으로 내가 팔아야겠다.'라는 사업가의 마음으로 좀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 상품 풀어나갈 것인가.' 요런 것들을 쪼금씩 여러분들이 쪼금 경험을 하시면서 배워가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지만 어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제가 유튜브를 그래도 오래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저를 좀 많이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전 유튜브를 현재 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을 주는데요. 네. 제가 다나쌤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열심히 는 운영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전업 유튜버는 아니어 가지고 일 주일에 한 번씩 감사합니다. 네. 일 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를 하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대답도 많이 해 드리고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촬영해 가지고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쇼핑몰 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공유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법원에서 벌금 내라고 벌금 딱지가 날라왔어요. 그 해외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영양제를 팔다가 식약처에 고발이 돼서 제가 법원이랑 경찰청이랑 이런 데 불려갔다 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불려갔을 때에 그래도 벌금 100만 원에서 끝났는데 아시는 분은 똑같은 건데 5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100만 원으로 끝냈었던 이유가 증거 자료를 엄청 빡빡하게 모아 가지고 "난 진짜 억울해. 나 정말 몰랐고 정말 나는 니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내가 진짜 잘못했어." 이렇게 가서 빌었어요. 그래서 고런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저는 유튜브 영상들을 찍어요. 제가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 쇼핑몰을 해 봐야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겠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유튜브까지 해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쇼핑몰도 하고 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이랑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너무 반갑고요. 제가 자그마치 30분 동안 제 소개를 했고요. 여러분들의 소개도 제가 받고 싶은데 제가 꼭 알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어떠한 쇼핑몰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쉬는 시간 조금 있다가 드릴 테니까 그때 채팅창에 조금만 올려놔 주시면 제가 수업을 할 때 '아 이런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내용을 조금 더 담아서 해야겠다.'라는 거를 네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의 상황도 하나씩 이렇게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업을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안을 드렸는데 혹시 PDF 파일 다들 받으셨나요? 네.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채팅창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없으신 분은 안 계세요? 못 받으셨어요? 제가 지금 채팅창에다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다운 받아 주시면은 좋겠고. 네. 그리고 수업할 때마다 제가 따로 그 강의 자료를 더 많이 드릴 거예요. 드릴 수 있는 만큼 웬만하면은 다 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다만 약속 하나만 해 주세요. 제가 강의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이거 가져다가 팔지는 마세요. 파는 분들이 있으셔 가지고 웃으시지만 지금 소송도 하고 있어요. 제 강의하는 수강생이 크몽에다가 파셨고 크몽에서 사셔서 마케팅 대행사가 이 강의안으로 판매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거를 확인을 해서 지금 네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쪽도 또 어머니 명의로 또 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어머니가 신용 불량자가 되시지 않을까. 네 아들이 쏘아 올린 공이 엄마를 신용 불량자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또 그쪽 소송은 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팔지만 않으시면은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설명을 해 드리자면 수업을 듣고 나셔서 꼭 쇼핑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품 등록하는 알바, 상품 소싱하는 알바, 그리고 상품을 관리해 주는 쇼핑몰 관리하는 알바 이런 것들도 크몽에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려 놨거든요. 그런 아르바이트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차라리 이런 알바도 더 나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세 페이지 알바는 좀 짜증 나요. 왜냐하면 너무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돈 받는 거 대비해 가지고 좀 피곤하실 거고 사실 상품 등록 알바는 한 번 땅 하고 막 1-2만 원 받고 딱 끝나거든요. 1-2만 원, 뭐 3-4만 원 이렇게 받고 끝나니까 차라리 그게 여러분들한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시니까 꼭 쇼핑몰을 창업을 해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돈이 또 투자가 되는 거니까 남의 회사 상품으로 연습하는 것도 좀 재밌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내가 뭐 좀 잘하는 것도 아닌데 돈 받고 이렇게 했다가 욕 먹으면 어떡해.' 욕을 먹으면서 크는 거죠, 원래. 우리 애들 욕하면서 잘 크잖아요, 욕 먹으면서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은 접어 두세요. 뭐든지 도전을 하시고 경험을 하시면서 쌓아가시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쇼핑몰 운이 많이 필요하고요. 학연, 지연, 혈연 인맥 진짜 중요하고요. 자본금 이 세 가지 진짜 중요합니다. 운 그리고 학연, 지연, 혈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맥 그리고 세 번째는 돈, 자본금, 사업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돼요. 내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요. 운이 안 들어오면 안 좋고 주변에 좋은 직원이 또 안 좋은 직원 들어오면은 또 사업을 더 못 하고요. 그리고 자본금이 밑에 받쳐주지 않으면은 돈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시간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시면서 연습을 하는 거는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쇼핑몰로 상품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수업 끝나고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신 다음에는 "큐텐에 상품 등록해 줄게요. 뭐 한 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쪼금 더 넓은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사실 수 있어요. 네. 너무 많은 부담을 갖지 마시고 걱정을 좀 내려놓으시고 시작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스마트 스토어로 매출 내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첫 시간은 다른 마켓과의 비교를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름이 3번 바뀌었어요. 네이버는 3 년마다 해당하는 플랫폼에 원하는 표상에 맞춰 가지고 이름을 변경을 하는데 처음에는 샵N이었어요. 이 샵N 시절에 저는 지마켓 옥션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마켓 옥션과 비슷한 네이버 플랫폼이었어요. 근데 이 샵앤이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마켓형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이미 오픈 마켓에 입점되어 있는 판매자들이 똑같이 샵앤이라고 하는 네이버 플랫폼의 상품을 등록해야 되는 절차가 귀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판매자들이 이동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네이버 쇼핑이라고 하는 곳에 어차피 뭐 지마켓 옥션 상품들도 보이는데 굳이 여기에서 또 올려야 되는 귀찮음을 감수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오픈마켓 플랫폼이었던 샵에는 3년 만에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름이 바뀌어서 스토어팜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스토어팜은 말 그대로 어 스토어를 파밍하겠다, 키우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스토어를 늘리는 데에 초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에서 19 년까지 있었는데 이 시절에 아마 여러분들이 쇼핑몰에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사임당 아저씨가 이때 찍었거든요. 그래서 심사임당 아저씨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 쇼핑몰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게 됐고 아마 여기에도 있으신 분들의 대부분이 또 그 심사임당 아저씨의 창업 다마고치를 좀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안 봤는데 저는 되게 그 영상을 싫어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아니 저기 괜히 개미 창업자들 늘리는 짓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쪽은 지연이 있었죠. 학연, 지연, 혈연. 이라고 하는 네 지연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인이 옆에서 다 가르쳐 주는데 당연히 못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옆에 앉혀 놓고 여러분들이 제 친구면은 앉혀 놓고 다 키워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쉬워 보이는데 나도 따라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사업자만 덜렁 내 버리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스토어팜이라고 하는 이 시절에는 네이버의 호황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이버는 스토어팜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한마디로 오프라인에 있는 상품들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게 해 주는 데에 가로수길에 있는 패션 상품들, 내가 뭐 홍대에 있는 패션 옷들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 주겠어. 이것이 스토어팜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네이버의 메인 화면으로 갔을 때 쇼핑에서
제일 상단에 나와 있는 이 탭이 윈도우라고 하는 것이죠. 윈도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프라인에 매장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때 윈도우라는 곳으로 입점을 시켜줬는데 스토어팜이랑 같이 윈도우가 연결이 돼서 같이 열려요. 그래서 윈도우에 상품이 들어가면 무조건 상위 노출을 할 수 있었을 때가 바로 이 스토어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의류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마케팅비를 덜 쓰고 오프라인 매장을 더 많이 내셨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지하 상가에도 굉장히 많은 상인들이 들어갔기도 했고 그렇게 오프라인 상권을 살리는 쪽에 좀 초점이 잡혀져 있었던 게 사실은 스토어팜이에요. 근데 그 심사임당 아저씨의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직장인의 부업 이런 내용들 때문에 다들 스토어팜을 그때 직장인들도 많이 창업을 했죠. 그래서 많은 창업자가 모이게 된 것이 스토어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밍이 끝났어요. 스토어를 키우는 게 끝났습니다, 늘리는 데는. 그러니까 이제는 "니네 스토어 장사 잘하는 데 집중해 봐."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주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쿠팡에 헤어 브러쉬로 얘를 팔고 있어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헤어 브러쉬 제가 판매를 할 때 어떤 고객이 한마디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떤 키워드로 하루에 몇 명이 내 쇼핑몰 내 이 상품에 방문하는지 추적이 안 돼요, 쿠팡은. 근데 지마켓 옥션 11 번과 인터파크 쿠팡 UF 팀은 아무 데도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되는 곳이 네이버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줄게." 고객이 데이터를 다 줄 테니까 고객이 니네 사이트에 어떻게 들어왔고 누가 사고 나갔고 전라도에 있는 사람이 많이 샀는지 경상도에 있는 사람이 많이 샀는지 서울에 있는 사람이 많이 샀는지 내가 다 줄 테니까 "그 자료 이용해서 잘 팔아 봐."라고 하는 것이 똑똑한 스토어라고 해서 스마트 스토어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하나의 장이 또 생기게 됐는데요. 그 장이 바로 여러분들이 요즘에 잘 알고 있으실 쇼핑 라이브라고 하는 요 메뉴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이 쇼핑 라이브까지 해 가지고 네이버는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그리고 라이브 채널까지 모두 다 "쇼핑 쪽에서는 단연 1 등을 달리겠어."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수수료가 바로 입점이나 등록 판매 수수료는 없어요. 근데 결제 수수료, 한마디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휴대폰, 네이버 페이, 포인트 등으로 결제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무래도 신용카드일 테니까 3.74%의 수수료를 내면은 된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명함 제작이라고 검색해서 검색 결과로 나왔는 것 중에서 요렇게 클릭을 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다 쭉쭉쭉쭉 써 가지고 구매하기를 누르면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결제하는 이 금액의 2%를 네이버에다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냥 제 쇼핑몰의 이름이 언니의 리뷰인데 언니의 리뷰 이렇게 들어와서 제 언니의 리뷰에서 클릭해서 구매가 일어나요. 그러면 2%를 안 내도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네이버 쇼핑 매출 연동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네이버에 쇼핑을 통해서 클릭해서 들어와서 샀을 때의 2% 연동 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주기 때문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수수료는 5.74%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플랫폼들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지마켓 옥션 11 번가 그리고 UF 티몬 쿠팡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11에서 12% 정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싼 수수료를 가지고 있는 곳은 쿠팡입니다. 쿠팡이 수수료가 가장 싼데요. 정산이 최악이에요. 정산은 60일 정산입니다. 내가 오늘 물건 팔린 거 고객이 구매 확정해 주면 45일 후에 돈을 줍니다. 여러분 쿠팡 많이 쓰시죠? 판매자들의 돈이 거의 2 달을 묶어 있다가 나중에 줘요.
네. 그런 곳이에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다음 날 돈이 들어옵니다. 네. 그게 또 장점이죠. 그래서 돈 정산 주기가 좀 짧다라는 것이 장점이고, 그리고 위메프와 티몬 같은 경우에도 정산이 좀 느린 편이에요, 여기에도. 왜냐하면 여긴 소셜 커머스라고 불리는 곳이고, 지마켓 옥션 11번가는 오픈 마켓이라고 불리는 곳이라서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통신 판매 중개업이 있고요. 통신 판매 대행업이 있어요. 여기는 판매 중개업이고 여긴 대행업이에요. 대행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마켓에 상품이 샤넬 가방이 올라왔는데 이게 짝퉁이에요. 그러면 지마켓은 책임이 없어요. 판매했는 판매자가 다 책임을 져요. 근데 위메프에 짝퉁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위메프가 책임을 같이 져요, 판매자랑. 그래서 그 판매의 책임을 같이 지기 때문에 돈을 늦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셜 커머스와 오픈 마켓의 차이점은 책임을 같이 지느냐 다르게 그냥 따로 지느냐 요런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되겠고, 근데 지금 위메포 티몬 그리고 GS e샵, SS.com, 뭐 롯데닷컴 이런 회사들이 수수료를 절감하는 오픈마켓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월에 99,000원 서버 이용료를 주고 네이버와 비슷한 수수료 한 4%대에서 6% 정도의 수수료를 내면은 오픈마켓을 쓸 수 있게 해 줬습니다. 근데 롯데닷컴이나 SS닷컴이나 뭐 요런 사이트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브랜드 사이트로 인지하기가 좋죠. 그러면 고객들은 이러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상품을 신뢰를 쉽게 하기가 좋습니다. 마켓의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백화점이라고 인지를 하니까 '저기에 있는 상품은 품질도 좋겠지.'라는 고객의 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켓 같은 경우에는 기본 수수료가 27에서 27%, 22에서 27%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픈 마켓을 열어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수수료를 좀 절감하는 형태로 많은 창업자들을 불러일으키는 거를 조금 모토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에 있는 종합몰이라고 부르는 곳이 오픈 마켓화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외에는 전문몰이라고 해서 아이디어스 아시나요? 아이디어스 수수료가 27% 정도 됩니다. 아이디어스는 수제 공예품 장터이죠. 네. 수제 공예품 장터 여기를 아이디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디어스가 한 27% 정도 25% 정도 수수료가 있고요. 에이블리라고 아시나요? 요즘에 의류 쇼핑몰에서는 제일 큰 회사가 에이블리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블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좀 싼 편이에요. 한 4% 정도?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마켓컬리도 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은 돼요. 근데 마켓컬리는 매입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켓컬리가 사가서 물건을 우리 사가서 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도매 가격으로 사가죠. 한마디로 마켓컬리에서 20,000원에 팔면은 원래 판매자한테서는 12,000원 이 정도에 구매를 해 가서 판매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은 돼요. 혹시 또 다른 마켓도 궁금하신 곳 있으신가요? 진실 님이 캄보디아에 있는 고객에게 배송하는 방법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저도 캄보디아는 가본 적도 보낸 적도 없어서 이건 직접 찾아보셔야 될 것 같으신데요. 그리고 그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좀 배송 방법이 나라별로 되게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결제를 온라인으로 아마 안 하고 택배 아저씨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결제를 한 다음에 고객이 직접 와서 받아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나라별로 정말 특이하게 달라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어떤 물건을 파시기에 캄보디아에서 물건을 사시나요? 캄보디아어로 얘기하시나요, 혹시? 전
궁금하네요. 어떻게 파셨는지. 아니요. 캄보디아 쪽은 잘 모릅니다. 아시는 분이 캄보디아에서 한인 그 신문을 하시기는 하는데 안 지가 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자세하게 저도 안 들었었어요. 역시 빈익빈 부익부라는 거는 다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쇼핑몰마다 수수료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미님. 수수료 할인받는 방법은 사업자가 영세 사업자였는 경우에 정부에서 할인 수수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저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5.74%라고 아까 수수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3.74, 5.74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지금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 할인 정책 뭐 이게 있어서 2% 연동 수수료를 안 내게 되는 거에 제가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영세 사업자로 해가지고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수수료도 결제 수수료 3.74에서 2.2%로 수수료를 할인받고 있어요. 근데 모든 곳에서 다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 있는 정책 중에 하나예요. 온라인 커머스를 하시는 판매자들 중에서 사업자가 영세한 경우에 소상공인인 경우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적용 기준은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내신 지 1, 2년 정도 지나시고 나시면은 세금을 어느 정도 내시는 사람인지가 사업자의 군이 나오게 되죠. 처음에 창업을 했으면 돈을 얼마만큼 버는 사업자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할인을 해주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창업하시고 나셔서 세금을 내고 나면은 영세 사업자인지 상공인인지 이런 것들이 등급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등급이 나왔을 때에 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성은님. 사업자 없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자 혜택이. 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주고 있는 커머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인가? 네, 이 디커머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성장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장 포인트도 주고 있고, 그리고 스타트 제로 수수료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창업 1년 미만의 신규 사업자임에서 국세청의 연매출이 5억 이하의 영세 중소 사업자에게 결제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는 아까 3.74%라고 했는 카드사 수수료 같은 걸 전혀 받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 내용인 경우가 사업자였을 때 모두 다 해당하는 부분이지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아니시라면 네, 받지 못하시는 거고요. 개인으로 운영하시는 경우에 매출이 4천만 원이 넘어가시면 연매출 4천만 원 넘어가시면은 사업자로 내지 않으시면 누진세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 과세가 좀 많이 나오시니까 한 매출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것이 훨씬 절세 혜택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궁금증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성발전센터에서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면 어떡해요? 라는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나오는데 돈을 적게 벌면 세금도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걱정하실 일이지 돈을 적게 벌 땐 걱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매출이 있으면 사업자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1,200만 원 정도의 매출까지는 네, 사업자가 개인이어도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이 많아지면 왜 사업자를 내야 되냐면 매입이라고 하는 서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품을 중국에서 10,000원에 사왔는데 이걸 20,000원에 팔아. 그러면은 저는 10,000원을 번 거잖아요. 그러면 그 10,000원을 번 거를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없으시면 20,000원을 번 돈을 그대로 매출 자료만 증빙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야 돼요. 종합소득세를. 매출의 기준은 항상 연입니다. 세금을 연 단위로 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좀 잡혀져 있고 국내 판매를 하실 거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Q10이라든지 해외 판매를 주력으로 하실 거라면 일반 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과세자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부가세를 환급받으시거든요. 근데 간이과세자로 쇼핑몰을 운영을 하시면은 그 부가세 환급을 못 받으세요.
근데 국내에 쇼핑몰을 하신다고 하면 부가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사업자를 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간이를 낼지 일반을 낼지는 여러분들이 국내 시장을 주력으로 할지 해외 시장을 주력으로 할지에 따라 가지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범주가 올해부터 늘었습니다. 올해 사업자 내시는 데에는 8천만 원 미만이시면은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저희 세무사님이랑 저랑 둘이 얘기를 할 때는 건물주 위에 간이과세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간이과세자의 혜택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간이과세자를 내실 수 있다면 또 국내 판매를 주력으로 하신다면 간이를 유지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판매를 하시는 경우는 좀 달라요. 수출을 하실 때는 그 수출로 해가지고 인정받는 그 매출의 세금 절세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다르게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수업을 진행할 건데 주은님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신가요? 마이크 켜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지금 마이크 꺼져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저만 안 들리나요? 혹시 같이 다 안 들리나요? 주은님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네, 목소리가 안 들리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채팅으로 그냥 해주시겠어요? 목소리 왜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귀찮다, 그쵸? 할 말은 많은데. 해외 구매 대행 하실 때는 간이과세자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간이가 짱. 네.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으시면은 저희 잠깐 쉬었다가 하실 건데요. 쉬는 시간 동안 혹시 시간 되신다면 잠깐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소개글 하나씩 올려주시면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구나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다녀오셨다가 수업은 3시 1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DM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좀 뻘쭘하시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돼요. 메일 주소 적어 놓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 쉬다가 오십시오. 저는 풍악을 잠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쉬시는 동안에 풍악, 노동요, 노동을 해야 되니까. 녹화가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 요 버튼이 생겨요. 혹시 제가 안 누르면 여러분 한 번씩만 얘기해 주세요.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제가 음악 틀어드린다고 잠깐 끄거든요. 그게 저작권 위반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깜빡증이 있어가지고. 좋아요. 그러면 수업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여러분 들으면 하시나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니까 이 오프라인으로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좀 많이 드시죠? 맞아요. 오늘 4시 45분에 2차 출결하니까요.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사이트 보니까 가격이 회원 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이디가 있어가지고 제 아이디를 로그인을 해가지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쉴드가 이거 뭐지? 저희 직원들이 가입해서 비밀번호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 사이즈가 3,150원이고 색상 검정이랑 화이트 있고요. 가격을 상품 페이지가 이것도 어마어마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 3,000
자, 가격 책정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거 어차피 수업 때 한번 할 거예요. 상품 등록할 때 하실 건데 잠시만요. 블로그 제휴 마케팅 번역을 관계 섭외 아니에요. 어느 정도 블로그가 커야 광고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고주가 연락이 오지 않고요. 광고를 내가 달면은 돼요. 구글 애드센스라든지 아니면은 어플리에이트 사이트들 많거든요. 그런 어플리에이트 사이트에서 보시면 될 거고 블로그 키워라는 얘기했는데 의도한 분야로 키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애드센스는 구글 광고를 얘기를 하고요. 책 마케팅 요거는 없고 제가 강의를 찍어 놓은 건 하나 있어 가지고 클래스 101 가시면은 제가 쿠팡 관련되어 있는 여기 요 영상을 찍어 놨어요. 요게 제휴 마케팅으로 돈 버는 방법의 영상인데요. 요거 이 강의가 지금 제가 그 블로그 키우는 방법이랑 그런 것들 설명을 해놨는 영상이에요. 요거 보시면은 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고 티스토리 하시는 방법이랑 그리고 다른 제휴 마케팅 어떻게 쓰시는지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해외 사이트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해외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 중에서 무료 사이트들 몇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또 수업할 때 또 알려드리기는 하겠지만 여기 공짜고 제가 자주 쓰는 데는 언스플래시 여기 무료 사이트고요. 요런데 메디슨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이런 이미지들 나오니까 이런 이미지들 가져다가 퍼다가 쓰시면 되고 또 제가 또 쓰는 데가 미리 캔버스. 요거는 제가 수업할 때 한번 얘기를 해드릴 것 같은데 여기도 무료예요. 그래서 요런 사이트들 이용을 하셔가지고 글 작성하시거나 이미지 필요하신 거 만드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 측정하실 때는 원가가 있고 도매 원가가 있으실 거고 그리고 판매 책정가가 있어요. 얘네들을 얼마에 팔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그리고 수수료, 부가세는 이건 일반 과세자. 저 같은 일반 사업자인 경우에 부가세까지 책정을 하는데 수수료는 스스 수수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마진이 얼마만큼 남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도매 원가가 저는 여기에 배송비를 안 넣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송비를 만약에 안 넣고 계산을 했을 때 저희한테 주는 가격이 여기 예림 퀼트라고 하는 사이트를 보니까 3,150원이었어요. 3,150원을 하고 판매가는 7,800원에 다른 판매자들을 팔고 있으니까 7,800원. 수수료는 판매가에서 수수료예요. 수수료 곱하기 판매가에 곱하기 5.74%. 5.74%인 이유는 2%가 네이버 연동 수수료고 여기에다가 카드 수수료 3.74% 요거를 더해가지고 우리는 5.74%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5.74%를 곱해준 거고요. 그리고 부가세는 판매가에서 10% 계산을 해서 마진은 판매가에서 도매 원가를 빼주고 수수료를 빼주고 부가세를 빼면 남는 돈이 3,422원이니까 한 50% 남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제가 스스가 아니라 쿠팡을 한다라고 하면은 쿠팡 수수료 쿠팡을 좀 주력으로 아마 팔 것 같은데요. 쿠팡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한 11%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11% 냈을 때는 마진이 요 정도 남는 거죠. 그래서 판매했을 때 나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한번 해 보고 여기에는 배송비가 별도이기 때문에 이걸 무료 배송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건지 유료 배송으로 진행을 할 건지 요거에 따라서 좀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2개를 3개 세트를, 그래서 여기는 1개, 2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할 때 판매가 책정이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했는 거에서 10%씩 깎아주겠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10% 깎아주면 2개 사면은 14,000원. 3개 샀을 때는 여기 3개 샀을 때 요 비용이니까 3개 샀을 때는 요것도 깎아줘가지고 여기는 20%를 할인해주겠다. 그러면 8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트 가격으로 판매를 한 번 들어왔을 때 여러 개를 사고 나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그 옵션표도 만들어 보시면 좋죠. 그러면은 남는 돈이 하나 팔았을 때보다는 적게 남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에 여러 개를 팔 수 있으니까 마진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2+1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2개를 해도 원가니까 뭐 2+1으로 해도 뭐 가격을 책정을 했을 때 남는다. 하나 정도는 3,000원 정도 남는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저는 더 좋은 거니까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가격 책정을 좀 해가지고 좀 상품을 좀 많이 팔 수 있도록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샀을 때는 뭐 5개 샀을 때는 1개를 공짜로 주는 1개를 공짜로 주는 뭐 이런 이벤트 같은 것도 하겠다라고 하면은 원가는 여기에서 곱하기 5가 되겠지만 여기에다가 여기 곱하기 5를 했을 때 이 가격이죠. 근데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여기에다가 그냥 가격을 붙이는 거예요. 곱하기 5를 해가지고 붙이면은 곱하기 5로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여기에다가 한 마진을 한 70% 정도로 붙여주겠다. 70% 붙이면 되나요? 10,000원 남기겠다 하죠. 그냥. 그러면 이렇게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쉽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 5를 곱해가지고 하나를 더 껴주는 이런 형태로 하는데 여기에다가 아무래도 빼기 7,800원을 7,800원이 아니라 빼기 마진을 계산해야 되죠. 산수를 잘해야 돼요. 산수를 잘해야 돼. 여기에다가 빼기 3,150원을 해주면은 남는 돈이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를 더 주니까 더 주는 가격을 여기다 빼주면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를 팔았을 때는 하나 팔았을 때 14,000원 정도가 남으니까 저한테는 마진이 훨씬 더 크게 올 수가 있죠. 그래서 5개를 구매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들어왔는 고객이 여러 개를 사고 나가게끔 하는 전략들을 만들어주면 좋아요. 네, 이것도 위탁인데 위탁이기는 하지만 위탁 상품 중에서도 마진 많이 남는 상품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상품들을 위주로 좀 많이 팔아요. 일 덜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제 인생 철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100원 떼기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을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표는 드릴까요? 요거 파일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링크를 붙여드릴게요. 아이고 잘못 넣었네요. 잠시만요. 그때 드릴게요. 제가 깜빡증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마진 책정 오tak 마스크 네 올려드렸습니다. 채팅방에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에 유미님이 저한테 말을 거셔서 유미님한테만 파일이 갔어요. 아니에요. 위탁이에요 여러분. 위탁입니다.
그래서 주문 들어오면 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한테 상품이 바로 가는 걸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위탁 이야기를 좀 뒤쪽에 적어놨는데, 위탁 판매를 하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쇼핑몰 운영되는 프로세스를 잠깐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쇼핑몰을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이렇게 크게 8가지로 나뉘어지게 돼요. 파일 안 보이세요? 여기 있는데, 여기. 다운 받으시면 돼요. 자, 잠깐 물 한 잔만 가지고 올게요. 목이 너무 아파서. 쇼핑몰 운영 프로세스에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상품을 괜찮은 걸 찾는 게 먼저예요. 상품 먼저 찾는 게 먼저고, 그런 다음에 사입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찾아올지, 상품들을 구해올지, 그리고 촬영이랑 디자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품 등록을 하고 마케팅, 배송, CS, 세무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글쎄요. 아이패드에서는 다운 받으시면 아마 폴더를 따로 설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엑셀이 깔려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그리고 이참에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반장님을 한 분 선출을 해주세요. 그래서 단톡방을 만드실까요, 여러분? 거기에 강의 자료들을 좀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보시기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줌에서 이렇게 채팅하시면 파일 이렇게 좀 안 보이는 일도 생기고 저도 파일 따로 드리게 되면 좀 힘드니까. 네, 좋으세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 연락처를 몰라요. 그래서 반장님을 한 분을 선출을 해서 반장님에게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주시고 채팅방, 단톡방을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저를 초대를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꿈마루 규정상 제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네, 반장님 누가 하시겠습니까? 반장님의 손 들어주셨어요. 네, 손 지금 상미님이 들고 계세요. 네, 그래서 상미님께서 반장님을 하시는 걸로 하시죠. 원래 먼저 선빵을 때리시는 분들이 네, 좋습니다. 상미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내가 상미님께는 혜택으로 저의 1대1 코칭 무료권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하지 그랬냐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상미님께는 제가 저와 1대1로 만날 수 있는 네,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미님 전화번호를 채팅방에다가 적어주시면은 네, 그 상미님께서 그 상미님께 문자를 보내주시면 상미님이 취합을 해가지고 초대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상미님 전화번호가 지금 단톡방에 채팅방에 올라왔거든요. 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혹시 이거 멀티가 좀 안 되시는 분들. 네, 010-2049-5029번입니다. 010-2049-5029번 김상미 반장님이세요. 네, 문자 하나씩 성함이랑 남겨주시면은 아마 채팅 초대를 해드릴 것 같고요. 제 연락처도 알려드릴 건데 저는 전화를 잘 안 받는 사람이라서 전화를 하시면 상처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전화는 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장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네, 초대를 저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010-2049-5029 제 핸드폰 번호도 여기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혹시나 필요하실 때 치트키처럼 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저기 카톡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카톡을 이용을 안 하시고 계신다면 제가 파일을 드려야 되는 방법이 별다르게 없을 것 같아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면 오늘 수업했었던 자료 같은 것들 제가 메일로 전송을 해드릴게요. 네, 도현님은 네, 카톡을 이용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수업했었던 영상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만 볼 수 있게 링크를 드릴 테니까 그때 같이 보시면 또 될 것 같아요. 제가 상미님한테는 문자로 따로 이렇게 네,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화번호를 적어 놓을게요. 우리 모두 메모의 시간. 공 049 029 네, 좋아요. 네, 요렇게 문제가 좀 생겼을 때 같이 좀 해결을 하고 여러분들 스터디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화성에 살지는 않아 가지고 제가 가기는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끼리 조금 스터디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채팅방에 또 공유해 주시고 올려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같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온라인은 특히 스마트 스토어는 동료가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시고 계시는 중이시니까 랭킹 추적에 제가 신규 상품을 지금 등록했는 게 요 상품인데 모바일 청첩장 시장을 제가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처음 상품을 등록했을 때는 3월 3일이었는데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어요. 800등이 있었고 134등이 있었는데 제가 제 수업 듣는 분들한테 순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여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 가짜로 구매해달라고 요청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푸마씨라고 여기는 이거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푸마씨를 좀 부탁을 드려서 다음 날에 순위가 187등, 다음 날에 173등, 53등, 24등 쭉 올라가서 지금은 진성 고객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5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순위가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는 초기에 상품을 등록을 했을 때 상품이 어느 정도 팔려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서는 채팅을 서로 나누면서 품앗이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리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글들을 올려요. 이렇게 찐품앗이 부탁드립니다. 며칠까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를 해주는 거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글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면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품앗이 같은 것들을 해서 순위를 올리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크몽이나 이런 데서 사서 쓰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서 쓰시게 되면 한 사람당 한 3,000원, 5,000원 또는 10,000원 정도를 주셔야 되는데 그 돈을 우리끼리 지금 40명이라고 하는 이 인프라에서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아낄 수 있는 돈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만 좀 아는 사람들끼리만 품앗이를 해주면 경쟁사의 신고로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게 쇼핑몰이에요. 근데 경쟁사의 신고도 어느 정도 좀 피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좀 으쌰으쌰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배송은요. 그냥 요런 볼펜 같은 거 하나 보내시면 돼요. 볼펜 같은 거 100원짜리 이런 거 하나 보내시고 리뷰 어떻게 써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크몽은요. 프리랜서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사이트를 크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몽이라는 사이트에 가보게 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체험단 이렇게 검색을 하면 블로그 체험단, 인스타 체험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요런 분들을 모집할 수 있는 곳이 네, 크몽이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쇼핑몰에 체험단을 모집을 하는 거죠. 이거는 블로그 체험단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구매가 나올라나 모르겠네요. 가구매는
안 나오는구나. 여기 있네요. 스토어 구매평 요런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모집해서 관리해 드립니다. 구매평 작성해 드립니다. 요런 거에 하나에 5,000원 정도 하잖아요. 요거는 아마 인원수가 좀 돼서 돈이 좀 비싼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4,400원, 44,00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런 것들을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끼리 하니까 돈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되시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서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시간이 없으셔 가지고 놓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인원이 많으니까 그중에서 또 도와주실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쇼핑몰에서는 동지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또는 여러분들끼리 같이 사입을 하셔 가지고 같이 팔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네는 그 오프라인 수업을 하셔 가지고 거기 옆자리에 앉아 있으신 분들이랑 같이 저기 코스트코 같은 데 가 가지고 물건 사 와 가지고 같이 뭐 네 쇼핑 가 가지고 "물건 팔 만한 거 한번 사 오자." 그래 가지고 같이 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도 같이 그런 것들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조사 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상품 찾는 거를 꼭 온라인으로 안 찾으셔도 되니까 오프라인에 가셔도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끼리 재미있게 또 잘 지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저희 수업을 듣는 분들은 어 제가 1대1로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질문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초급부터 굉장히 잘하시는 분까지 같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만 들으시려면 개인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들을 같이 나누는 부분에서 다른 분이 좀 질문을 하시는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다른 분들도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구나.'라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찾으면 다 나오죠. 그치만 저희 수업할 때는 쪼금은 초급반이니까 쪼금 여러분들께서 차근차근히 배워가실 수 있는 단계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상품을 찾고 사입을 하고 네 촬영을 하고 상품 등록을 하는 거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쇼핑몰 판매자가 하셔야 되는 일인 거고 마케팅을 하시는 거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요 지인 찬스라는 거를 얘기를 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SNS 광고라든지 아니면 키워드 광고 등등의 마케팅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 같은 경우에는 직접도 할 수도 있겠지만 위탁 도매에서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3PL 업체 같은 걸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CS도 저는 전화 상담을 안 받거든요. 쇼핑몰을 하면서 제 쇼핑몰에 아예 써 있어요. 전화 상담 안 받는다고. 근데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없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컴플레인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주문 안 받아줘요 저희는. 그냥 갑으로 일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쇼핑몰을 오래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스트레스 받는 요소를 없애버립니다. 고객 중에서 너무 진상이면은 안 받아줘요. 네. 여러분들도 쇼핑몰을 할 때 너무 고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일하시지 마세요. 고객들한테 휘둘리시기 시작을 하면 고객들한테 상처도 너무 많이 받으셔서 쇼핑몰은 오래 일을 해야 되는 곳인데 오래 일을 하지 못할 수 있고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아플 수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게 사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전화 받게 되면은 전화 받는 순간 고객들 중에 심심한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랑 수다를 떨려고 하거든요 자꾸.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 상담을 웬만하면 안 받는데 음 초기에는 받는 게 좋아요. 고객을 고 여러분들이 고정 고객을 좀 보유를 시키시려면. 네. 그래서 웬만하시면 받아주는 게 좋지만 너무 고객이 무리한 요구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상품을 등록했는데 세트라고 등록해 놨는데 세트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는데 고객이 "세트라고 써 놨으니까 세트를 보내라." 아니면 "돈을 환불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악질처럼 구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을 대응을 할 때 또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녹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럴 때에 좀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요소에서 고객한테 그냥 너무 끌려다니지 말고 미안하다는 얘기는 먼저 하세요. 다만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얘기들은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고객이 악플 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구매평에 악플 달리면은 거기에 대응을 잘하세요. "고객님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고객님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다. 그치만 다음에는 제가 이런 부분에 정말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면 고객들은 요즘에 인성을 되게 많이 좋아하잖아요. '인성 좋은 판매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판매자에게 물건을 계속해서 구매합니다. 아무리 안 좋은 구매평이 달렸다고 하더라도. 예, 걱정 크게 하지 마시고. 근데 물건에 하자가 있는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팔았을 때 크게 컴플레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컴플레인이 큰 상품들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취급하지는 마세요. 뭐라고 자꾸 한다. 후기가 자꾸 안 좋은 게 올라온다. 그러시면 팔지 않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팔았던 물건에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힘들었었던. 근데 매출은 굉장히 좋게 나왔었던 상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상품이 제가 팔았던 물건 중에 지금은 제가 저희 수강생 분 중에 한 분이 제 쇼핑몰을 아예 키를 떠 가지고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전 지금은 잘 안 팔려요. 근데 보면은 3.4 예요 평점이. 구매평이 되게 안 좋죠. 근데 되게 재미있는 후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뭐 "앞유리가 잘려서 왔는데 앞유리를 보내 달라." 뭐 이런 후기들이 올라와요. 근데 이게 구매 대행 상품이었거든요. 저는 앞유리가 잘려 간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후기에 올릴 게 아니라 저희한테 CS를 문의를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후기도 되게 늦게 봤어요 저희가. 그래 가지고 앞유리가 잘렸다는 거를 상품이 바뀐 거죠 아예. 그래서 그때 알아 가지고 다시 보내 줬던 사례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올라왔었죠. 근데도 잘 팔렸어요. 이 상품이 6만5천 원에 올려 놨는데요. 배송비는 15,000원으로 해 가지고 8만 원에 팔았는데 실제 이 상품 원가는 25,000원이에요. 배송비는 한 6,000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았던 오토바이 지붕입니다. 배달부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3년 전부터 팔던 상품이었고 코로나 오기 전부터 팔던 상품이었고 구매 대행으로 꽤나 잘 팔았었던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후기가 너무 안 좋은 게 올라오니까 요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제가 하나 일부러 사 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엽기 떡볶이집 아저씨한테 협찬을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떻게 설치하는지 저도 몰라서. 그래서 이분한테 상품 아이디어는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배우고 요런 것들은 다 중국에 있는 사진들 써 가지고 네 올려 놨습니다. 요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CS를 하실 때 꼭 고객의 상담을 남겨 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대응을 할 때 중요하고 구매 대행으로 제가 팔 때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이트가 제가 구매 대행만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거울을 팔았었는데요. 이 공룡알 거울을 제가 팔았었는데 이게 정말 잘 팔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수업 때 얘기를 했더니 이것도 뺏겨서 올리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제가 잘 안 팔리는데 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이게 프레임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가다가 깨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100%다 물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책정할 때 2배로 항상 마진을 전 넣어요. 배송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상품을 저희가 깨서 보낸 것도 아니었는데 고객이 3주 후에 연락이 와 가지고 깨졌다고 저희한테 돈을 물어내라고 했던 거죠, 새 거로 보내라고. 근데 3 주가 지났으면은 규정이 끝난 거예요. 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상품이 배송이 완료가 된 다음에 일 주일 안에 고객들에게 해당하는 부분의 물건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상을 해줄 이유가 없어요. 다만 상품에 하자가 있었을 때 30일 이내에 AS는 해 줘야 돼요. 근데 상품의 특성이 거울이고 가구이기 때문에 AS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난감한 상황에 처해져서 고객한테 "이 부분은 저희가 처리해 줄 수가 없다. 배송을 완료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소비자 보호원까지 저희가 가서 6 개월 동안 제가 고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런 악질 고객을 만나게 되면 이 고객과 대화했던 채팅 내용이 남겨져 있지 않으면은
증거 자료를 쓸 수가 없어요. 이 고객이 요 말했었던 게 저희가 뭐 대답도 안 하고 응대도 안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채팅에서 3분 내로 대답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캡처가 다 되어 가지고 제가 증거 자료를 다 제시를 해서 A4 30장 분량으로 제가 준비를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저를 방어할 수 있었는데, 판매자로서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좀 허다할 수 있는 거에서 멘탈이 안 털리게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실 때 많은 속칭 빡침이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 번을 빡쳐야 대표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대표가 되기에는 멀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CS에서는 웬만하면 시간을 많이 허비하려고 생각을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파는 상품에 따라서 좀 더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톡톡이나 카카오로 웬만하시면 여러분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무 같은 경우에는 개인 판매자인 경우에는 불필요하지만 5 월에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셔야 되고, 간이 사업자이셨을 때에는 1 월에 부가세 신고 하나, 그리고 5 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나, 요렇게 신고를 2번 하셔야 되고, 일반 과세자이셨을 때에는 1 월하고 7 월에 부가세 신고, 그리고 5 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3 번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요까지만 기억하시면은 되겠고, 쇼핑몰 창업자는 해야 하는 일이 많아요. 이 중에서 내가 꼭 해야 할 것과 안 할 거를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꼭 하고 싶은 것과 안 하고 싶은 거, 요거를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CS 전화를 받지 않고 택배를 절대 내가 보내지 않겠다, 요 두 가지는 안 하겠다라고 제가 결정을 했어요, 이 8 개의 업무 중에. 그리고 세무는 전문가한테 맡기겠다. 예를 들어 저는 일반 과세자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돈이 들어오는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무사님을 무조건 채용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업이 9년 차인데 9년 차 동안 세무사님을 계속해서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 처음부터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8개 있는 일 중에서 쇼핑몰 창업자가 꼭 해야 되는 일은 상품 찾는 거, 사입하는 거, 요거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하시고, 마케팅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세 가지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굉장히 걸려져 있는, 바로 다이렉트로 걸려져 있는 곳이라서 세 가지는 해야 되지만, 촬영이랑 디자인이 좀 너무 어려우시다면 촬영은 어느 정도는 좀 하실 수 있는 게 좋지만, 디자인은 요즘에 상품 페이지가 보시면 저도 그렇게 디자인을 막 하지는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사진만 올려 놓고 그냥 끝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디자인을 굳이 하실 필요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리캔버스 같은 사이트에 가시면 디자인을 파워포인트 다루듯이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고렇게 조금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략적인 상품이 나오시게 되면은 그때는 촬영이랑 이런 데에 좀 돈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상품 등록은 직접 하시게 되겠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쇼핑몰에 매출이 나기 시작하시면 알바를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나중에 채용하시게 되면은 상품 등록이랑 배송 여기를 전담하는, CS까지 전담하는 직원을 두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나머지들은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돈이 제일 허비가 안 되고 여러분들의 쇼핑 회사 관리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쇼핑몰은 주문을 처리할 때 프로세스가 있는데, 고객의 주문 화면과 판매자의 관리자 화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품 주문이 들어오면은 저희에게는 신규 주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 신규 주문에서 저희가 발주 확인을 해 주면 배송 준비 중이라는 것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고객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이 들어오면 문자로 바로 오게 해 놓고 바로 발주 확인을 바로 눌러 버려요, 고객이 취소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제가 상품을 준비를 해서 송장 번호를 입력을 하면 고객님께는 배송 중이라는 메시지가 가게 되고, 배송 완료가 되면은 리뷰를 써 주게 됩니다. 그때 저희에게 구매 확정이 돼서 정산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고객이 리뷰를 써 주지 않게 되면은 구매 확정이 자동으로 배송 완료 후에 일 주일 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대충 한 상품을 판매하고 나서 2주 후에 정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돼요.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계속 "리뷰 좀 써 주세요. 리뷰 좀 써 주세요."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정산을 빨리 받아서 캐시 플로우가 돌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프로세스를 좀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고, 품절로 인한 판매 취소가 있으면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재고 관리를 좀 잘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혹시 여기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 방향에서 위탁, 도매, 해외 구매 대행, 제품 개발 제작까지 해서 4단계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네, 위탁 도매라고 하는 거는 재고랑 배송이 없어요. 해외 구매 대행도 비슷합니다. 재고와 배송이 없습니다. 초기 자본금이 적다라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한도가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는 시드머니, 내가 가져가는 자본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게 위탁과 해외 구매 대행이에요. 신용카드로 다 결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위탁 도매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특히 도매매 같은 사이트를 쓰시게 되면은 훨씬 더 마진율이 낮아요. 대부분 네이버가 더 싼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탁 도매 사이트들은 웬만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찾아보시고 고르시는 게 좋은데, 예컨대 제가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채팅방이 만들어지면은 그때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제가 30개 업체를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아놓은 곳이, 여러분들은 근데 수업 이렇게 들으시는 게 무료잖아요. 무료 맞나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70만 원씩 받아요, 한 분당.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들으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굉장히 부러워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돈 많이 벌어요, 여러분. 저 한 달에 2천만 원 넘게 버는 사람입니다. 혼자서. 회사 매출 빼고. 여러분도 돈 잘 버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더 부럽습니다. 결혼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번 생은 틀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저는 좀 더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제가 30개의 업체들을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위탁 도매 사이트. 여러분들이 요 사이트들 들어가셔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혼 안 한 게 혹시 부러우신 건가요? 돈을 잘 버는 것보다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버는 만큼보다 제가 버는 거를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을 네, 소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만났던 남자들이 저보다 돈을 못 버는 남자들을 더 많이 만나가지고요. 그분들이 저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전 신사임당 싫어합니다. 신사임당이랑 저랑 동갑인 거 아세요, 여러분? 모르셨나요? 네, 제가 동안이죠? 네. 신사임당 아저씨랑 네, 저랑 동갑이에요. 네. 그래서 전 신사임당 아저씨 싫어해요. 네, 만난 적 몇 번 만난 적도 있거든요. 네, 제 스타일 아니더라고요. 너무 좀 뭐랄까요, 뱀 같았어요. 느낌이. 감사합니다. 네. 아, 좋네요. 네. 저는 잘생긴 남자 좋아하고요. 키 크고 잘생기고 저만 사랑해주는, 집안 살림만 해도 상관없는 네, 그런 남자 좋아합니다. 네. 말 잘 듣는 아이들. 그런 아이로 네,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도매 사이트는 모두 사업자가 있으셔야지 가능하답니다. 네. 결혼은 못한 이유는 다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생은 틀렸지만 제 조카들에게 제 돈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다들 얘기를 하긴 하지만 네, 제가 조카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모 그 테크들이 되게 많잖아요. 애들이 저희 동생은 또 대학생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 동생이 썸남이랑 데이트해야 될 것 같은데 장바구니에 담아놨으니까 결제 좀 해달라,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결제해주고, 네, 맞아요. 조카 바보죠, 저는. 저희 조카 책은 제가 한 300만 원치 사줬어요, 이미. 그래서 다 진열이 다 이렇게 다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이모, 이런 언니 정말 좋을 텐데, 제 거 잘 챙겨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도매 사입도 있고, 네. 네, 저 같은 아마 동생 두셔도 여러분 좋을 겁니다. 나중에 저희 수강생분들이 나중에 다 친구가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꼭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날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위탁 도매는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이 상품을 예를 들어서
화이트보드를 잠깐 열어볼게요. 위탁 도매처가 있으면은 여기가 도매예요. 그러면은 주문이 들어왔을 때 고객한테 바로 가거든요. 고객.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에도 주문만 넣거든요. 그러면 도매 업체에서 고객한테 바로 가는데 고객이 반품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은 반품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설정을 잘못해 놓으면 저한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왔다가 다시 도매 업체에다 가면은 택배비가 여기에서 2,500원, 여기에서 2,500원 두 번 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CS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고객이 반품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도매 업체에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고객한테 반품 수거를 해주세요라는 연락을 바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위탁 도매 업체가 된다라는 의미인즉슨 한마디로 인터넷 영업사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영업사원.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위탁도매 판매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위탁도매라는 것을 하신다는 거는 죄송해요. 화면이 공유가 꺼졌네요. 위탁도매를 한다는 거는 내가 꾸준하게 상품을 등록하고 꾸준히 영업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 거를 하냐에 따라 달라요. 중국 거를 하시게 되면 CS가 정말 많아요. 다만 마진이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이라든지 유럽 거를 하시게 되면 마진이 괜찮아요. 다만 상품을 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좋죠. 예를 들어 지금 미국에 아시는 분이 혹시 있다라고 하신다면 세포라에 가면 그 에어랩 아시죠? 다이슨 에어랩. 다이슨 에어랩의 롱배럴이라는 길쭉한 그 머리 꼬는 게 생겼어요. 그 롱배럴이 지금 네이버나 이런 데 상품이 없어서 거의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롱배럴 같은 것들을 좀 부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 찬스가 좀 필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해외 구매 대행 쪽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포라 한국 매장이랑 미국 매장이랑 좀 달라요. 들어오는 상품이.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세포라에 있는 그 상품이 확실히 좀 마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등등의 다양한 나라에서 좀 하시면 좋겠고, 제가 미국 아마존에 있는 상품을 가져다가 팔았을 때 마진이 되게 많이 남았었던 상품이 있는데,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제가 비접촉식 체온계를 미국에서 구해가지고 팔았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5천만 원을 벌었거든요. 이런 상품들은 그때 칠 수 있을 때 빨리 치고 빠져야 되는데 지금은 구매 대행을 못해요. 체온계는. 그래서 요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도 Q10이 훨씬 싸거든요. 우리나라의 비접시 체온계가 대부분 3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Q10에는 10,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중국에도 원가가 한 8,000원 정도에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Q10 사이트에서 구매 대행으로 한국 판매자한테 판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한국 고객한테 팔지 마시고 Q10의 글로벌 사이트에서 중국에서 찾은 상품을 Q10의 한국 고객에게 판매하는 구매 대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마진이 더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해외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지 품목들을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시면은 좀 편법으로 파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구매 대행 환불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 도매 사입 같은 경우에는 재고와 배송이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되고 재고를 사오신 만큼 초기 자본금이 들어가시게 되고 재고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시게 되고 묶이는 자금이 있고 직접 배송을 해야 된다라는 포장비, 인건비, 택배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이 되겠지만 마진은 위탁 도매보다 조금 더 높고 상품을 내가 직접 포장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면모들은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 사입은 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만약 제품 개발을 하신다라고 하면 자본금도 좀 많이 들어가시게 되지만 마진율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작을 만약 여러분들 직접 금손이셔가지고 만드셔서 하신다면 잘 팔리고요. 마진도 괜찮지만 잘 팔려도 문제고 안 팔려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잘 팔리면 많이 만들어야 돼서 문제고요. 안 팔리면은 안 팔리는 대로 문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건 웬만하면 잘 안 파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거에 대한 방법의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내가 제일 성격이 잘 맞는
곳에서 상품 판매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커머스의 시장 동향들을 좀 같이 파악을 해 보고 조금 어느 카테고리가 좀 팔기가 좋고 어느 카테고리 들어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올해의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좀 받아보도록 하고요. 잘 팔리는 상품들의 틈새 시장들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키워드를 찾는 방법들 요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건데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위탁 도매 사이트 아마 이용 못하는 곳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제 도매 사이트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제가 만든 도매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여러분들 사업자가 없으셔도 이용할 수 있게 제가 일부러 만들어 놨으니까 요 사이트에 가입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성함 보고 가입 인증을 다 눌러 드릴 테니까 오늘 가입을 하실 때 여기에 보시면 회원 가입하실 때 열려라 참깨. 요거 잘 나가요, 여러분. 디즈니 디퓨저. 저거 괜찮거든요. 상세 페이지 다 갖다 쓰셔도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수강하시는 수업명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화성시라고 써 주세요. 그러면 요걸 보고 제가 승인을 다 해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고데기 제조사랑 하는 것도 있고 믹서기 제조사랑 하는 것도 있고 제가 파는 도로 테이프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가격을 여러분들이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격을 보시고 요 상품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매를 했다 그러시면은 여기에서 요렇게 선택을 하시고 구매하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고객의 주소를 적어 주시면 제가 이 내용을 받아서 고객한테 제가 직접 배송을 해요. 그리고 송장 번호가 마이 페이지에 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스마트 스토어에 넣기만 하시면은 일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사이트를 제가 오픈을 해 드릴 테니까 너무 사업자가 없으셔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으니 여러분들 파실 상품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릴 테니까 네 여기에 말씀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강의 자료는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저희 반장님 상미 님께서 네 초대를 해 주시면 거기에다가 링크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